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때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나 또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 교과목 내용들이 고등학생쯤 되거나 아니면 어른이 되고 보니까 자동으로 풀게 되었던 그런 경험 말이죠. 자, 그 이유는 아마 살아오는 동안에 내 수준 자체, 나의 어떤 실력 자체가 상승되어서 가져온 결과일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혼 때에 풀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그때는 미처 해결도 안 됐던 그 문제들이 적당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풀어지거나 또 푸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가 되면 그래도 참고 견딘 게 참 잘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준 자체를 높이면 그 이전에 낮은 단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지요. 자, 결혼이란 서로가 즐기는 거다, 상호 유희의 차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상호 유희하는 것도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다를 겁니다. 되게 결혼할 때 그는 무의식적 기대이기도 하지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즐거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줄 때의 즐거움입니다. 마치 엄마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할 때 무의식적 기대가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엄마처럼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 이것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빌어오면 모태 회귀 본능이라고 하지요. 자, 인간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안전했던 공간인 엄마의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남자들이 여자를 향해 착하다고 얘기할 때 그 엄마의 뱃속과 같은, 아무런 피해 줄 것 같지 않고 떽떽거리지 않고 덤비지 않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들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생물학적인 욕구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남자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의식주에 관계된 것들만 요구할 때 도대체 내가 결혼 왜 했을까? 허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 해당되는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또 어른 됐고 부부가 됐으니까 부부 관계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러나 차원이란 말은 그 단계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도 있고 보다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씩 둘씩 배워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상호 유희, 즉 즐기기 위한 것인데도 아까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되게 남성분들은 즐긴다는 말을 쓰면 첫날 밤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첫날 밤과 연관되는 거 결혼 부부 사이에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종족 보존을 위한 기능도 있지만 사람의 성은 종족 보존을 위한 기능보다 부부 간의 즐거움을 위한 장치인과 동시에 연합을 위한 장치라는 거죠. 되게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이 이게 욕정의 누님은 생물학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지만, 남자들도 정서적인 교감이 되지 않는 대상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말에서 속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그 표현은 남자는 병강세고 여자는 옥녀가 되어서 둘이서 아주 그냥 정열적인 밤을 보내서 행복하다, 그런 개념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환상적인 부부 사랑을, 환상적인 섹스를 위해서는 정서적인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정서적인 교감이 되지 않을 때 관계적으로 배가 고프게 돼 있고, 그럴 때는 정말 상대방과 정말 살아남은 거지 살아온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가끔 70이 넘으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자기 배우자가 죽었을 때 난 절대 저 인간 때문에 눈물 안 흘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여성분들이 절대적인데, 그 이유는 레벨이 낮은 차원에 그저 필요 요구하는 사랑만 받아갔지 올라오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사랑이란 주고받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은 추상적 사고에서 옵니다. 그 이전에는 이성적 사고, 논리적 차원의
것들인데요. give and take가 되는 것들은 논리적 사고가 되죠. 그러나 추상적 사고는 give and take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도리어 더 행복한 걸 말하죠. 자, 여기서는 직관과 지혜에서 오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계산하는 그 똑똑함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에 따른 행복이 되겠죠. 자, 주변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극단적인 질문이겠지만 혹시 야, 니네 엄마하고 니네 할머니하고 누가 더 똑똑하냐?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아마 이구동성으로 엄마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자, 그러면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누가 더 지혜롭냐?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10중 8구 아이들은 아마 할머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이유 속에는 똑똑함이란 부분에서는 들어 부족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이분은 추상적 사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반대로 논리적 사고만 가득 찬 사람들은 그 논리적 사고가 가득 찰수록 그 마음속에 추상적 사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손익을 계산하는 건 똑똑하지만 관계를 풀어가거나 넉넉해지거나 둘 다 윈윈이 되는 그런 관계들은 잘 못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똑똑한데 멍청이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이쪽은 똑똑하진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차원을 높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부부간의 그 즐거움, 상호 유의 차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먹고 마시는 차원도 있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교감도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추상적 사고의 틀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흔히 뭐 사랑, 우정, 봉사, 이타심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추상적 사고의 개념들이 되는 건데요. 사실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들을 행할수록 더 넉넉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자, 다큐멘터리 영화로 500만 가까운 관객을 감동시켰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속에 등장하는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정서적 교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를 향한 그 정서적 교감의 그 수치가 정말 아쉬움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참 그분들은 상호 유희의 차원을 정말 잘 만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내탄기 가족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